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고요. 자,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다 보니 한 차례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각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이 내년에는 좀 기대감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휴식을 취하는 거에서 좀 모아갈 만합니다라고 최근에 수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올려드리면 여기 저희 커뮤니티 부분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확인하시면은 자, 올해 마지막 기수 1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역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 따뜻한 연말연초 보내고 있는데 2020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해서 내년에 2021년 신축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주도주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하고 있으니 합류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게 내가 본업이 있고 하다 보니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좋은 눈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지수 3만 포인트 공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고 나서 또 바로 회복을 보였습니다. 1% 상승하면서 이제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주기 전까지는 그냥 3만 포인트 공방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선 구간까지 내려오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나스닥이 이끌고 가고 다우는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개념 정도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400포인트 공방인데 여기서 한 차례 위쪽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400포인트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12,600 정도까지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도에는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겠죠. 안착하느냐는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스닥 다우지수 뭐 양호하다. 올해 마지막 FOMC 같은 경우 뭐 금리는 당분간 안 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계속 동결 가능성이 높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IMF에서 이제 사회 부총재가 이제 G20 국가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 생산이 2025년까지 2%씩은 늘어날 가능성을 추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IMF 부총재가 아니어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가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면 성장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의 이제 골칫덩어리인데 브렉시트 한 다음에 협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탈퇴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무역 부분에 대해서 EU 소속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EU랑 이 협상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배짱이에요, 영국은. 원래 좀 그런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외 이슈는 간단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국내 증시가 뭐 중요하다. 2750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넘어와서 공방 펼치고 있는데 다우지수 3만 공방 펼치는 거랑 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 올라가는 거 조금 기다리고 있다. 숨고르기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 200포인트만큼은 올라간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더 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이 이제 2650인 거고 여기는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알파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번 시장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차례 휴식이 나온 다음에도 그 다음 시장까지도 이제 얼만큼 강할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포인트 올라온 다음에 100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올라왔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다시 한번 100포인트 쪽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되는,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크게 약세 구간 쪽으로 가는 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물 만기 이후에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약세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주식은 매도하지 않았고 이건 매수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적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11월부터 해서는 한 3조 6천억 정도가 매수 누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1조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뭐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1조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수급이 더 좋다. 그러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는 순환매가 좀 일어날 것이고 코스닥 쪽이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은 최근에 뭐 연일 매수가 나오다가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조절이 나왔습니다. 뭐 11월 이후에 뭐 굉장히 좋은 매수를 보였고 이제 만기 이후에 롤오버된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기 이후에도 현재 오늘 일부 조정에서도 한 4천 계약 정도는 매수 우위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인버스를 들고 가거나 할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약세 심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차익 실현하지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락 포지션을 잡는 건 아니다. 라고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동향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가 나와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콜옵션 매수는 빠르게 상승해야지 좋은 포지션이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안 되는, 하락하면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 건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 형성하는 구간이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 수급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코스닥은 연일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9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라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저항을 받고 1, 2회 정도 저항받고 돌파하겠지만 코스닥은 워낙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개별 성향 그 움직임에 따라서 돌파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마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쉬었으면은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풀리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900포인트 돌파해서 이제 치고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뭐 42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올해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려 내년에는 1000포인트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요. 940포인트도 오늘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지금 대형주들 IT 투톱이 좀 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쉬는 타이밍이 와야 IT 쪽에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휴식 구간이다. 쉬게 놔둬야 된다. 삼성전자 괴롭히지 마라. 더 가려면 쉬어야지 가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1km를 전력 질주했다. 전력 질주해서 뛰지도 못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1km를 전력 질주했다. 그러면은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기 때문에 심호흡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다시 달리겠죠. 주가도 마찬가지다. 이만큼 급등이 빠른 흐름이 나왔으면은 쉬어줘야지 다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잘해주고 있죠. 15만원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잘 쉬고 있다. 숨고르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심호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분사 이슈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쉬었죠. 그러니까 좀 더 가도 상관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예. 세계 1위의 이제 시장 지위를 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충분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휴식,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휴식, 이렇게 휴식 구간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82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한 차례 더 또 이렇게 86만 원, 그 다음에 뭐 90만 원 이렇게 LG화학도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그냥 돌파하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는 게 100% 자회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해도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LG화학에 그냥 투자하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IPO 한다고 하죠.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상장하면 교체하시면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LG화학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66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는 좀 과한 구간이다. 이 아래 있을 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들고 가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작년에는 이미 30만 원 전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100만 원도 저는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구간 만들고 있고, LG화학의 주가가 좋아지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LNF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CM 쪽으로 해서 강자고 NCNA 쪽으로 해서도 이제 충분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LNF 쪽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올해 중순에도 얘가 좀 덜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덜 올라왔기 때문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다. LG화학이 저렇게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LNF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 LG화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또 1조 4,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뭐 항상 언급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 LNF 보시면서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는 어제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쪽 보면서 이제 코스모 화학을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 케미칼 올라올 때 코스모 화학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 13,000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걸리면은 한 차례 쉬어갈 거고, 여기를 돌파해야 위쪽에서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올리셨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뭐 수익 실현하셔도 되겠죠. 단기 상승에 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13,000원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고 13,000원 아래 있으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게 낫겠죠. 저항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좀 딸려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모바일 기기 전력 소모를 이제 크게 줄여주는 이제 뭐 LTPO 기술, 이제 저온 폴리옥사이드 기술이죠. 그래서 이쪽 기술력을 이제 디스플레이 적용이 확대되면서 열 처리 기술을 보유한 그런 수혜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 나오면은 이제 열 처리 쪽으로 비아트론 항상 얘기 나왔었고,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비아트론, AP 시스템, 그리고 원래 테라세미콘까지 세 개를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뭐 원익그룹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원익 IPS도 뭐 같이 보시면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자연스럽게 이제 애플 쪽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아이폰 생산량 9,600만 대로 이제 30%나 증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플 생산량 늘어난다. LG이노텍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한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건 17만 5천 원을 넘어가야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BH 항상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이제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좀 문제가 좀 있어갖고 FPCB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있던 인터플렉스가 최근에는 조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울분을 좀 토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덕산네오록스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쪽도 같이 한번 함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요 46,000원 구간에서 요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가 이제 한진이랑 글로벌 물류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상승이 나왔는데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7만원 저항받고 6만원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 쉬는 흐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는데 일단 골든크로스 나오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못 올라가고 이 62,000원 이하 쪽으로 좀 쉬는 구간 나온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으로 22번째 특정 환자에 투여했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뭐 혈장 치료제 이 투여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치료 목적 사용으로 승인받고 벌써 22번째 환자에게 투여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이 쉬는 구간에 이렇게 쉬고 있는 녹십자 이렇게 35만원 전후 되는 구간이면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까지 해서 셀트리온하고 이제 녹십자하고 이제 가장 이제 치료제 승인으로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면은 치료제 승인으로서 빠르게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기업들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이렇게 쉬는 구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 40만 원대를 넘어가 주는 게 뭐 중요하겠죠. 위쪽에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저항받고 조금 더 쉬느냐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셀이랑 녹십자 렉셀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셀이 함께 멋진 모습을 보였고 녹십자 렉셀은 최근에 멋진 모습 보이는 게 요거는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다른 쪽 알파 요인이 있는 게 이제 콜드체인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대장은 아니고 약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등이 한 번에 이렇게 나왔다기보다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추세를 형성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이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쪽으로 해서 기존에 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들어가시면 탄소 배출권, 수소, 태양광, 풍력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이제 큰 종목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수소 쪽 그리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당연히 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국내 쪽으로는 태양광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 펼치면서 태양광 활성화시키고 뭐 천연가스 활성화시키고 했는데 비용만 증가했지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이 입찰제이기 때문에 입찰제는 가격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싸단 말이에요. 품질은 좀 안 좋아도 싸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으로 해서 입찰한 다음에 놔뒀더니 한 2년 지나니까 고장난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AS 받으려고 했더니 중간업자도 사라지고 해서 했던 내용들 공개된 적이 있지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별로 저는 탈원전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뭐 적자전환 됐다가 올해 이제 흑자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는 솔직히 좀 물음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이제 뭐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케미칼 시절부터 항상 말씀드렸죠. OCI랑 비교해드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형 패널 쪽이 OCI고 소형 패널 쪽이 이제 소형셀 쪽이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못 올라간 소형주들도 많습니다. 중소형주들도. 그러면은 그런 뭐 작은 종목들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해서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대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 실을 수 있고, 중소형주는 비중을 좀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한 1-20% 정도로 좀 제한하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중소형주로 팔자 고치겠다고 괜히 집중 투자하셨다가 크게 흔들리면은 뭐 지금 이 좋은 시장에서 손실 보는 분들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을 낮춰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할 것이냐, 비중을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팁입니다.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 석유화학 쪽이나 뭐 볼 때마다 대한유화랑 뭐 금호석유 좋아한다라고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롯데케미칼이 대장이긴 합니다만 이쪽을 저는 더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실적 기대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2분기 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3, 4분 올해는 회복되는 구간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IMF 사회부총재 얘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19 때문에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LG생활건강이 그동안에 좀 휴식을 취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160만 원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160만 원만 유지해주면 그냥 더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쪽이 그렇게 어려워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LG생활건강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좋다 보니까 최근에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었어요. 여름부터 해가지고 좀 지루하게 끌려오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갔습니다. 뭐 물론 저는 LG생활건강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지만 화장품주 관심 갖는 분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연 LG생활건강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대장주가 이렇게 먼저 돌파하면은 뭐 긍정적인 거죠. 최근에 LG그룹주가 참 좋네요. 그동안 안 좋았던 LG전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고 있고, LG화학은 뭐 최고고요. LG생활건강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노텍도 좋고, LG그룹주가 최근에 좀 굉장히 수급도 좋고 움직임 자체가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사화페인트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이슈가 있었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제 전현애 박사 연구팀이 일본의 에폭시 소재를 대체할 새로운 이제 에폭시 수지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화페인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국산화 관련주로 또 엮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화페인트 같은 경우가 뭐 급등이 나왔다. 이거는 따라잡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은 그럴 때나 보는 거지, 따라잡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페인트주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알서포트라던가 자,
알서포트라든가 이런 원격 근무 관련된 뭐 ECS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오늘 좀 멋진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장은 알서포트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우리나라도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수능 마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열심히 놀고 싶겠죠. 이해합니다. 그 마음. 그리고 뭐 이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뭐 편안하게 좀 뭐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족 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그렇지 지인분들 모두의 이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당분간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근무 관련된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장기화되거나 뭐 하면은 이제 배달 뭐 저희도 이제 밖에 안 나가서 먹고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배달 포장 용기 관련주 그리고 제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쉬고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두산퓨얼스, 하나솔루션, 뭐 CS인데 이런 종목들 쉬고 있는 구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비아트론이나 LNF 같은 경우도 쉬는 구간, 녹십자도 쉬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해서 좀 왜 내가 사면은 고점이고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른 종목이 한 일주일에서 급등이 나왔다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한 달 1개월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던 휴식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휴식 구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현금 들고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력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비중으로 해서 안정적인 종목은 비중을 높이고 조금 이제 들쑥날쑥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비중을 좀 낮춤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연말이니까 좀 계좌가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올해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수익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12기 모집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 상담 신청해서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여기 클릭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